3, 2, 1. 많은 분들하고 사이를 만들면서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실존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대표 박경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신조어로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블루가 누군가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만들어서 내가 무언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내가 홀로 남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 또는 고립감들이 나를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게도 되고요.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울해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제가 이렇게 인간이라고 한자를 써왔는데요. 이 인간의 뜻을 풀어보면 사람의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쑥쑥쑥 자라났죠. 그리고 우리는 친구를 만나고 지금 옆에 누가 계시나요? 선임도 있을 수 있고 후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사이를 만들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실존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 친구, 우리 친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느낌은 훨씬 따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대상이나 사물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있을 때 우리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고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지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아, 여기에 또 함정이 있네요. 우리로 굉장히 기쁜데 아, 참 우리 때문에 너무 슬퍼지기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옆에 누군가와 짝을 지시면 되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그림을 순서대로 그려볼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A는 1번 그림, 3번 그림, 5번 그림을 그릴 거고요. B는 2번 그림과 4번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텔레파시 아트잖아요. 텔레파시를 보내려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비언어적으로 누군가와 둘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먼저 보면서 어떻게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가 각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보실 텐데 자, 제가 A라고 하는 어떤 장병에게 이런 그림을 받았어요. A라고 하는 친구가 그림에 보이시죠? 하트를 그렸는데 하트가 가운데가 이렇게 쪼개져 있네요. B라고 하는 친구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줬네요. 그랬더니 A가 다시 이런 그림을 그렸네요. 샌드백을 힘껏 치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받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그림을 그렸더니 B가 예쁜 여자친구를 카페로 불러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림을 그렸어요. A는 마지막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내 마음은 말이죠, 이거였어요.
자, 조그만 사람 그림과 조금 더 큰 사람이 있죠. 작은 사람은 본인이었고요. 조금 큰 사람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치면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자, B는 A와 충분히 교감하고 공감한 것인가요?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지금 B는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A는 그렇지가 못했네요. 우리 동의보감에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앞에 있는 통은 통할 통이고 뒤에 있는 통은 아플 통, 고통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마음을 몰라줬다고 해서 속상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요. 자, 제가 이렇게 도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앞에 보시면 감각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이 있고요. 그 뒤에는 perception이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모두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사람마다 선택하는 게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 표상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고 내 이야기를 여기에다 덧입히는데 내 이야기는 내가 갑자기 상상해낸 이야기를 덧입힐 수가 없어요. 내 살아온 경험들이 내가 지각한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는 각각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각각 달리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보는데 너는 왜 이걸 이렇게 안 보니?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봤다고 해도 이 친구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요. 나를 이해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자극을 봐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 간단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림은 아소피노 아트라고 하는 그런 책자의 46번 제가 시트를 하나 가져다 붙여온 건데요. 이것을 계속 뚫어져라 한번 보세요. 뭐지 이게? 나는 이 그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면 살짝 돌려볼게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번엔 뭐가 보이네? 그런 분 있으시죠? 그런데 나는요 저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시면서 내가 보여요 하는 자극에서 딱 멈추시면 돼요. 그렇게 멈추시고 나셔서 이것에다가 우리가 보이는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A가 보이고 누군가는 B가 보이고 그럴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기 전에 몇 명에게 그림을 미리 받아왔어요. 자, 이것은 제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의 그림을 제가 받아온 건데요. 그 친구가 이 자극선 그림을 보고 저는 모래시계가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똑같이 모래시계를 보신 분 계실까요? 다 다르겠죠. 이 친구는 제대를 앞두고 있으면서 꿈이 없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멋진 꿈을 꾸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래시계를 그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그림은 제목이 어미새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 다문화 가정의 그 엄마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는 알을 품고 정말 필사적으로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은 아주 잘 지켜낼 거야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엿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아이한테도 한번 받아봤죠.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수면 위에 맨 위에 꼬마 아이가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그림들은 어때요? 다 비켜! 완전 열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초등학생 아이의 그림이거든요. 이 아이는 평소에 보여주는 건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수면 위에서 얌전히 낚시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 안에는 저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제가 보여줬던 선 자극에서 저렇게 옆으로 돌렸더니 이 친구는 저런 전투용 물고기를 만들어냈네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출석 수업을 하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력감에 본인이 되게 의기소침해진 자신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아이의 그림이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4장의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어떠셨어요? 물론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큰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살면서 나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온 어떠한 패턴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 삶의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것들이 반복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퍼스널리티.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언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가 적응적으로 그걸 계속 쓰게 되면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격은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서 상처받거나 아픈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약식으로 우리가 검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제가 이 화면에 보시면 각자 여러분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5개의 문항을 제가 꺼내 놓았어요. 문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한쪽 편을 드는 것이 불편해요. 2번째,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편해요. 3번째,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머뭇거림 없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편이다. 4번째,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늘 잘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행복하다.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나는 우선시한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체크한 이 문항은 컬러 성격 유형 검사라고 제가 개발해낸 검사지 중에 대표할 수 있는 문항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사람의 성격을 5가지 컬러 성격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빨간색이냐 보니까 1번 문항이었네요. 여러분들 중에 1번 저예요 라고 체크하셨던 분은 나는 빨강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2번째 노랑은 4번째 문항에 체크하신 분들이 노랑이네요. 다음에 초록, 1번 문항이 초록이었어요. 4번째, 파랑 색깔 성격 유형이신 분들은 2번째 문항에 체크하신 분들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퍼플, 보라 색깔 성격 유형을 가진 분이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가 무엇인지 execution, light, balance, insight, invention 이렇게 제가 쭉 정리해놨어요. 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있지 않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 포지티브적인 면이 있으면 네거티브적인 면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대할 때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이 있죠? 굉장히 좋은 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각각의 컬러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되는 부분과 또는 약점이 되는 부분 2개를 다 같이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다 같이 얘기를 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나를 좀 불편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빨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빨강의 에너지는 어떻대요? 실행의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체에 활력을 준대요. 그래서 무언가 잠자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들에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열정적이다, 진취적이다, 행동력 강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장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레드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레드들이 가지고 있는 저 강점은 잘 쓰면 집단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힘으로 쓰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동전이 앞뒤 있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강점이 있으면 이 안에 이면에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약점이 조금 더 충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을 갖다 보니까 조금은 공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레드가 있으면 나를 끌어주니까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의존을 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함께 생기기는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편하지 않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레드가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에너지가 때로는 굉장히 권위성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잘 알아차리시고 이것을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요? 조절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나 옐로우 체크했어요. 그러신 분들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옐로우를 가볼까요? 옐로우 보니까 라이트라고 써져 있네요. 빛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네요. 자, 빛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데 촛불이나 빛을 주면 그 공간을 환하게 키워주고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힘이 있죠. 노랑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희망이 안 보여. 너무 지금 절망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이 옐로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요. 기대를 늘 많이 하고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저거 남들은 안 될 것 같아. 저거는 할 수 없어.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옐로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옐로우도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변덕스러울 수 있고 어쩌면 자기 중심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성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소심해지기도 하고요. 예민한 그런 성격들을 갖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자극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 옐로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옐로우도 무언가 이 약점을 조금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옐로우에게는 무엇이 과제로 필요할까요? 자, 보니까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 노랑 색깔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나를 진득하게 우리가 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린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린. 밸런스라고 되어져 있네요.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뭐예요? 이거에도 너무 가지 않고 이쪽에도 너무 가지 않게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이제 이 그린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절대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향하고 주변과 굉장히 조화롭게 잘 관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그린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다. 그래서 절대로 나서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뒤로 너무 빠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내 주변이 원하는 만큼의 기능을 함께하는 사람이 그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막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가능하면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린은 맞추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약점이 또 있겠죠. 약점을 한번 보니까 이런 약점이 있네요. 정체되어져 있다, 완고하다 이런 어떤 키워드를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가 조금 머뭇머뭇거려지는 거 있죠.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성격이 또 그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린이라고 나는 체크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레드는 너무 잘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옐로우는 너무 밝고 기대되고 희망되잖아요. 굉장히 주변에 있으면 주변을 다 기쁘게 해줘요.
그렇지만 자기 것들을 끈기 있게 꾸준히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그린은 스스로를 잘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질 수 있으니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우세요? 글이라도 쓰세요.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컬러는 뭐였죠? 그렇죠. 파랑, 블루였죠? 블루는 제가 통찰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통찰의 에너지는 지성적인 사고. 그렇게 하니까 또 블루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블루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무언가를 내면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것들을 신뢰로운 결과로 내기 위해서 다른 정보들을 가져다가 또 같이 또 더 많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긍정적으로는 신뢰로운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또는 계획성 있도록 어떤 일을 추진을 하기도 하고 사고적이기도 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블루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도로 드러날 때 소극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 막 조화롭게 이루고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차갑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블루는 근데 필요한 거는 움직여줘야 돼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생각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그만해, 네가 그만큼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들의 몇 배를 더 생각한 거야. 이제 충분해.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게 되는 게 블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제가 퍼플, 보라 색깔 성격이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이 컬러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컬러가 레드나 블루, 이런 그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실제로 퍼플이나 옐로우는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퍼플이 나왔다면 퍼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퍼플은 제가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다 정의를 해놨는데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짠 하고 만들어내는, 마법처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는데 본인이 자기 특별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퍼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특별함을 조금 더 잘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강점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즐길 줄 아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도 약점이 있네요. 자, 퍼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나 경화라고, 나 이쯤 되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얘가 조금 과하면 교만하거나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를 너무 주장하는 태도가 타인하고 같이 공감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태도를 또 못 갖게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퍼플에게는 이런 과제를 주기로 합시다. 현실감이라고 하는 과제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특별함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조금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다른 마음들은 각자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반영이 돼서 서로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자기 성격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가장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주는 것이거든요. 잘 알아준다라는 것은 나를 공감하는 것이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경험이 되고 그러한 어떤 소중함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칠 것이고요. 함께해 주신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드가 블루를 볼 때는 그럼 어떨까요? 너무 생각이 많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생각해. 나와서 좀 해라 좀. 근데 또 블루가 또 레드 보면 어때요?
생각 좀 하고 좀 일 좀 저질러.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이 있죠? 굉장히 좋은 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 2, 1. Play, make believe, I'm a rescue.